안녕하세요. 나도 해외에서 교사 생활을 해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이장훈입니다. 전 예전부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생님 말 티처빌, 아낌없이 주는 쌤동네를 통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부터 제외 한국교육기관과 교사 채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지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지도는 제외 교육기관을 나타내는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를 자세히 보시면 북미 지역의 캐나다, 미국, 남미 지역의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지역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동 지방의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호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어느 나라에서 근무해 보고 싶으신가요? 선진국인가요? 아니면 자연환경이 좋은 동남아시아인가요? 지금부터 전 세계 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외 한국 교육기관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한국교육원, 두 번째, 한국학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국교육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원은 1960년대 일본 내 조총련 계열 학교 설립으로 제1동포에 대한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육원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육원은 1963년 4월 일본의 삿포로 등 10개 도시의 한교 교육문화센터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7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미 지역뿐만 아니라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여러 나라에도 한국교육원의 설립이 확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교 지원, 교과서 대출과 열람 및 배포 등 교육활동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화 상영, 여기서 영화는 한국 영화가 되겠죠. 각종 집회 및 강연 참여 지도 등 홍보활동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과 대인 접촉, 해외 교포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교육원이 있는 주재국가의 친선활동, 국제 간 학술 교류, 해외 유학생 상담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교육부 직할 제외 한국교육원은 총 17개 나라 39개소의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된 파견 원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주요 한국교육원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주일 한국교육원입니다. 주일 한국교육원은 총 15개의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가와가나, 고베, 교토, 나가노, 나라, 동경,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시모노세키, 오사카, 오카야마, 지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교육원이 일본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지역 한국교육원인데요. 워싱턴, 뉴욕,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지역에도 한국교육원이 있는데요. 모스크바, 사할린,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기타 CIS,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한국교육원이 있는데요. 타슈켄트, 알마티 등이 있고요. 기타 지역 한국교육원으로는 캐나다, 시드니, 영국, 프랑스, 독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상파울루, 뉴질랜드, 그리고 태국과 호치민 등 이런 나라에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직 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한국교육원에 근무를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교육원은 한글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학교는 초등, 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 자격증이 아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초빙이나
파견 등의 채용보다는 현지에 있는 교민분들 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교육원에서 근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보실 곳은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입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광복 후 일본에서 심화되고 있었던 제1동포 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조총련에서 일본 각지에 설립한 학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를 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제1한국학교를 한국교육부가 설립, 운영, 인허가하기 시작한 후에 1970년대에는 한국 기업의 동남아 및 중동 지역 확산으로 인하여 재외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이란의 테헤란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화면은요, 주요 한국학교인데요. 일본 지역입니다. 일본의 한국학교는 동경, 교토, 오사카 금강, 오사카 건국학교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지역인데요. 재외 한국학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북경, 천진, 상해, 무석, 소주, 홍콩, 연태, 칭다오, 대련, 선양, 연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교한 광저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대만인데요. 대만은 따이베이와 까오슝 2곳이 있습니다. 이번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시 이렇게 2곳의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2곳의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제따와 리야드 한국 학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린 한국 학교는 각 나라에 한 곳 있는 재외 한국 학교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자카르타, 싱가포르, 방콕,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스크바, 테헤란, 카이로, 말레이시아 등 여러 한국 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학교에 근무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선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빙교사, 두 번째로는 파견교사, 세 번째는 현지 채용교사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초빙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빙교사는 재외 한국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직접 공고하여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재외 한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보수, 주택비, 비자 발급비, 항공료, 보험, 퇴직금, 자녀교육 지원 등에 대한 혜택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고용휴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각 학교마다 급여가 매우 다릅니다. 또한 나라마다 세금을 학교에서 내주는 경우와 개인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2년 정도로 초기 계약으로 시작되며 개인의 의사와 학교의 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 초빙 교사는 주당 20시간의 내외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 초빙 교사는 해당 과목 및 학교 급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학교라면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을 모두 지도해야 하지요. 또한 수업 이외에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한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재외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용휴직 상태이므로 재외 한국학교에서의 부장 경력이나 특수학급 지도 등의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에 따라 부장수당이나 기타 추가 보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후에 근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서 및 수업 시간표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초빙교사를 선발하는 재외한국학교인데요. 자,
중국의 경우 북경, 상해, 홍콩, 연태, 천진, 칭다오, 무석, 소주, 광저우, 대련 한국국제학교가 초빙교사를 선발하고요.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카오슝, 베트남은 호치민시 하노이 한국학교에서 초빙교사를 선발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 필리핀, 위 학교에서도 초빙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파견교사인데요. 초빙교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제외한국학교 중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에 요청하여 해당 파견교사를 선발합니다. 제외한국학교가 선발 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활 여건이나 지역이 먼 경우 선생님들의 지원이 매우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런 학교들이 파견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파견의 경우 기본 보수는 본래 소속된 교육청에서 받으며 각 학교별로 추가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파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3년에 0.75점이 있습니다. 2016학년도 파견교사를 처음 선발했는데요. 이 선발했을 시 계약 기간은 총 3년을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2016학년도 공고문 기준으로 어느 학교가 파견을 선발했냐면 중국의 경우 선양, 연변, 중동 러시아 지역의 경우 카이로, 제타, 모스크바, 남미 지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특이하게도 동남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한국학교가 2016년 9월에 개교했는데요. 학생이 아직 없다 보니 이곳도 파견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파견교사도 초빙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학교별 파견교사 공고문에 수업 및 업무 내용이 미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교사는 파견 제도가 있었으나 2007년 이후에 관리직만 파견하였는데요. 2016학년도부터 특정 학교의 파견교사 제도가 부활하였고 학교가 아닌 교육부가 직접 선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고 기준으로 파견교사를 선발하는 제외한국학교입니다. 중국 지역에는 연변과 선양,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제타, 일본은 교토, 오사카 금강, 오사카 건국,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이집트에는 카이로, 그리고 파라과이에도 파라과이 한국학교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 9월에 개교한 말레이시아 한국학교에서 파견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사 선발하는 방식인 현지채용 교사입니다. 제외 한국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를 직접 공고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선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규 교원보다는 시간 강사나 기간제의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는 학교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정규직의 경우 주택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 학교마다 필요 인력 및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지 채용 교사로 선발되는 선생님의 경우 대부분 교원 자격증이 있는 교민이나 초빙 및 파견 교사의 동반 휴직 중인 배우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외 한국 교육기관 및 교사 채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